2회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항상 똑같은 문제로 시작하죠.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개별적인 조건들을 한 편의 글이 아니라 각각의 문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보죠. 자, 이게 고치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뒤 비교해 보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요?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라고 해가지고요. 조사어미 하다가 넣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보시면 평화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이것을 평화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해가지고요. 그죠? 구조가 같은 표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설문조사가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소년 언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요. 필요성이 증대했고 이에 따라서 뭡니까?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일단 고치기 전에 문장에 아무 문제 없고요. 고친 거 봤더니 필요성이 증대했다. 그러나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역접이니까 필요성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말이 되는데 필요성이 증대했다. 그러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역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4번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 있고요. 최소 대입상 나와 있죠. 우리가 물론 문법 하면서 개념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설명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최소 대립상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나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양적 대등성, 질적 대등성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양적 대등성은 대립상,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의문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질적 대등성이라는 것은 최소 대립상을 만드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우리 보면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어, 국어에서는요. 초성 오는 자리에 초성만 오고 자음만 오고 그다음에 중성에는 뭐만 와요? 모음만 오기 때문에 결국 질적 대등성이라는 것은 자음끼리 모음끼리 이렇게 짝을 이뤄야 한다는 거네요. 자, 1번 보시면 우리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음절은 맞아요. 고리와 오리 그죠? 발음의 덩어리 음절은 이음절이 맞는데 우리 각각의 음절에서 첫 소리 이응은 실제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얘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요. 지금 양적 대등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죠. 네, 2번 방금 했던 것과 같은 원리죠. 일은 뭐예요? 요거 빼고 2개, 길은 3개니까 양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라는 진술 맞고요. 그 다음에 사이와 살 같은 경우에 의문 개수는 하나, 둘, 셋 얘도 이응 세면 안 되죠. 하나, 둘, 셋인데 이와 리을은 뭡니까? 하나는 모음, 하나는 자음이기 때문에 질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볼 때 최소 대립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과 히읗 별개의 의문으로 설명하는 최소 대립상의 예로 박과 확 해가지고요. 양적 대등성, 질적 대등성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4번 맞습니다. 그죠? 자, 3번에 핵심 논지 묻고 있는 건데요. 이건 되게 쉬워요. 보세요. 어차피 주제 찾는 거니까 결론 잘 보면 되죠. 이처럼 앞에 내용 정리해주고 있네요.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쉽게 풀리는 문제는 쉽게 풀면 돼요. 어차피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 어려운 문제로만 구성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길게 설명할 문제 아니고요. 자, 4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선 스키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의 항목에 맞추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글 내용에 대한 스키마를 갖추고 있다면 쉽고 빠르게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론에 따르면 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읽기에 능숙하다. 지금 스키마를 갖추고 있으면 쉽고 빠르게 되는 거니까 이 글에 따르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스키마를 잘 갖추고 있을수록 읽기에 능숙한 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내 통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기준이 스키마가 되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독자가 구성해야 한다.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의 항목에 맞추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죠? 독자가 구성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스키마가 다르면 맞춰지는 글의 의미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되는 거 맞고요. 이론을 확대 적용하면 이미 스키마를 갖추고 있으면 더 잘 알게 되지만 그죠? 스키마가 없는 것은 뭡니까?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요. 적절하게 수정한 거죠. 앞뒤 맥락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죠. 기업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나와 있고요. 지금 뒤쪽의 내용 보니까 이런 게 경제 체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즉
자본주의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준 건 아니라는 거고 자본주의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이 시스템 도입을 지지했다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비경제적 요소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 경제체제의 변화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경제체제가 아닌 비경제적 요소가 원인이다. 이것도 바꿀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요.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와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 같은 시기 독립한 동유럽 국가 중에서 슬로베니아만 유일하게 다른 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와 슬로베니아 같은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를 비교했다는 진술도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쪽 보시면 실시 이전부터 결핵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으나 역접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결핵 사망률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것과 역접이 되는 건 결핵 사망률이 증가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게 고친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네, 6번 한번 보시면요. 순서 문제고요. 선택지 보니까 다 아니면 마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다하고 마 비교해 보니까 둘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다에서도 사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죠? 대풀이 되는 사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하고 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일단 3번, 4번이요. 마로 시작하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똑같은 사와 얘기하고 있는 다하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글 안에서는 그죠? 얘가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사실은 전체의 전반적인 진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화가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사화 때문에 선비들이 잡혀 죽거나 변방으로 기양 갔고 그래서 뭡니까? 이에 선비들은 그죠? 후진을 가르치기에 이르렀고 후진을 가르치는 게 이러한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비들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글 안에서는요. 다, 마, 그 다음에 나가다 이렇게 다 그죠? 다마, 그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다마,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지금 빈칸 보니까 더운 온도 때문에 수분을 증발시키고 증발한 수분을 3개의 빙하와 만년설에 옮기고 그래서 빙하와 만년설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건데 일단 1번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면 시간 얘기는 다음 문단에 사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부피가 상승하는 것과 빙하와 만년설이 더 커지게 되는 건 연결고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죠? 더운 온도로 물의 부피가 상승하고 더운 온도로 빙하들이 녹고 더운 온도가 수분을 증발시켜서 이것이 빙하와 만년설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물의 부피 상승과 빙하와 만년설이 더 커진다는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는 잡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라면 보세요. 수분이 만년설에 가고 그러면 그 지역의 온도가 얼음을 녹일 정도가 아니라면 그죠? 간 수분이 계속 뭡니까? 빙하와 만년설에 붙어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해수면이 즉각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 1문단에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빙하와 얼음들이 녹는다는 거죠. 그러면 녹으면 상승하는 거고 상승하지 않으면 녹지는 않는 건데 더 커진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냥 크기가 유지되는 거죠. 그죠? 상승하지 않으면 녹지 않으므로 그냥 뭡니까? 빙하 만년설의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이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네, 8번. 요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해보죠. 1번에 첫 번째 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요. 책이 출판된 국가 또는 언어 권역을 나타내는데 그럼 보세요. 같은 국가에서 출판되기도 하고 언어권만 같고요. 나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출판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1번 안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복잡해 보이죠? 자, 지금 보니까 확인 숫자니까 확인 숫자는 뭐예요? 어떤 부분이죠? 네 번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 좀 읽어보면 확인 숫자는 0에서 10까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그죠? 유효하다면 ISBN 10개 숫자의 각각 순서대로 19
19, 2, 1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중치를 곱해서요. 그죠? 가중치를 곱해서 자 모두 더한 값이 11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그죠? 자 가보죠. 확인 숫자 앞에 9개의 숫자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서 그러면 9번째 숫자까지가 이미 11의 배수라는 거고 이것이 유효하다면 그죠? 마지막 자리까지 가중치 곱해서 더했을 때 여전히 11의 배수여야 한다는 건데 지금 0에서 10까지면은 1부터 그죠? 10까지에서 맨 마지막에 얼마 곱한다고 나와 있어요? 1 곱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1 곱하면 가장 큰 값이 뭡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은 1인데 그 어느 값을 하더라도 11의 배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그 앞자리까지 9개의 숫자까지가 11의 배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11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숫자는 0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네, 3번 한번 보시면 IS10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 자,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는요. 국가별 IBS 기관에서 ISB인 기관에서 그 국가에 있는 각 출판사에 할당된 번호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죠? 봤더니 숫자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국가별로 할당된 번호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더라도요 나라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출판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요거 424 요거 세 번째 부분이네요. 그러면 세 번째 부분 한번 보시면 출판사에서 그 책에 임의로 붙인 번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책 출판한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죠. 자, 9번 한번 보시면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가보죠. 반사실주의자들은 사람에 따라 현실 속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1문단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중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대중예술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과 관련된 것을 추구했다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자 사실주의자들은 현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현을 통해서 관객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일단 현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현이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예술의 상업성을 추구했다. 반사실주의자들이 상업화에 예속된 대중예술 추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현실 재현에 치중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금 사실주의자가 상업성을 추구했다는 정보는 이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상징주의 극작가 당연히 극작가가 직접 나와 있지 않아도요. 상징주의 연극을 쓴 사람이 상징주의 극작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도 인간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 문단 쪽에요. 현실과는 무관하게 창조된 인물. 그러면 현실과 무관하게 창조된 인물이니까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인간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상징주의 극작가들은 무대 위에서 최소한의 기본 도구를 통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 도구는 확인이 되는데 플롯을 드러내고자 했다? 아니죠. 조심해야 되죠. 내용이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요. 각각 개별적으로 끊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 보면 상징주의 연극에서 플롯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한 추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10번은요.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반사실주의, 사실주의 이런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둘로 나뉘죠. 그러면 보세요. 반사실주의가 자율성을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 재현은 그죠? 사실주의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일상의 모습은 상징주의 연극에서 추구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세모고요. 존재의 신비는 추구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의 세계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몽상의 세계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죠? 기억, 리을, 비읍의 의미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미음의 의미가 유사합니다. 1번 기억, 디귿 안 되고요. 2번 기억, 미음 안 되고요. 3번 니은, 리을 안 되고요. 4번 리을, 비읍 같은 범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명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11번부터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